이제는 의원 신분이 시작된 의원 윤미향의 태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꼽았는데요. 사실 많은 조간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윤미향 의원이 이른바 진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은요. 기자회견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의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의문이고 무엇이 사실과 달랐을까요? 먼저 윤미향 의원의 당시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한 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업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후원 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 계좌를 동원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된 내역을 항변하던 도중에 2014년부터 개인 계좌의 내역만을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미 개인 계좌를 동원한 것은 한참 전부터 시작됐었다라고 지적을 하며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진땀 회견 그 이후 정말로 기자회견 내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한 의문 첫 번째, 사실은 진위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 계좌 모금이 2014년부터 밝혔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개인 계좌를 모금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된 겁니다. 첫 번째는 2012년 3월 8일인데요.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를 후원한다라고 모금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그리고 2013년 수원의 A신문,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죠. 오사카 조선학교 학생들이 그린 엽서 세트를 5천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역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2014년부터 얼마가 모였는데 이 중에 얼마는 어디에 썼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지만 한 푼도 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은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2014년 이전부터 개인 계좌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의혹이 왜 출발됐는지 봐야 되는데 예. 결국 2012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 비용을 전부 현금으로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정대협의 후원금 일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때 처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은 이거였죠. 그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한 거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경매 아파트를 산 시점과 아파트를 판 시점이 오히려 아파트를 판 게 뒤였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다시 말을 바꿨죠. 개인의 적금을 깨고 개인이 예금한 것 그리고 진행이 빌린 것으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던 겁니다. 이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이 혹시 유용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이제 지난 29일 날 윤미향 당선자 해명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시점 자체가 경매 아파트를 샀던 2012년도 그 이후인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명했죠. 총 9개 사업에 개인 계좌를 활용했는데 2억 8천만 원을 걷어서 2억 3천만 원은 그 목적에 맞춰 사용을 했고 남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다만 정대협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적요란에 꼼꼼히 기록했기 때문에 다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보였는데 근본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전에 2014년 이전에 개인 계좌를 활용한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본인이 그 남편이 운영했던 신문사의 시민 기자 이름으로 기고를 하면서 거기에도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 후원을 요청하면서 개인 계좌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서 오히려 계속 반복되었던 어떤 의혹을 해명하면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윤미향 이제 의원이니까 윤미향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에 2012년, 2013년에도 개인 계좌가 모금에 동원이 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2012년, 2013년에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었던 것을 발표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 사실 본인이 개인 계좌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려서 기자회견이 늦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분명히 다 봤을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사실 2012년 콩고 내전 피해자들 위한 모금운동 이런 것들도 이미 그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어떤 기억에 혼돈을 일으켰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아파트 구입 자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를 얘기했던 건지 정확치는 않지만 뭐 검찰 수사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변환봉 변호사님,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 집을 사는데 이런 개인 계좌로 모금된 돈 중에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것이 있느냐와 관련돼서 윤미향 의원은 전혀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 개인 계좌 모금액을 밝혔잖아요. 지금 누락한 2012년, 2013년 그 개인 계좌도 검찰은 들여다봐야겠군요. 이렇게 된 이상. 그렇죠. 이제 검찰 내에는 이제 이런 것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좌 흐름을 보게 될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윤미향 그 의원의 여러 가지 뭐 현금 내역이라든가 계좌 내역을 보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자신의 급여를 저축해서 샀던 것인지 아니면은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돈으로 아파트를 샀던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뭐 예전에 수입 내역 같은 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으로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느냐,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겠느냐를 들어본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의 이재호, 배지현 기자의 기사 내용 중에 따르면 윤 의원의 회견에도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난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10일 넘게 윤미향 의원, 당시 당선인이 이른바 잠적을 했었다라는 한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잠적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면 적어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전 그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바로 운전 날짜를 잡아서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잡아서 한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11일 만에 인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총 본인은 6가지로 인전 정리해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간도 예정 시간보다 조금 넘어서 한 23분 정도 했고 질의응답까지 있었는데 보면은 대충 쉼터 구입 매도와 관련한 의혹, 그다음에 개인 계좌 사용한 의혹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현장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쭉 봤는데 보면 그냥 일방적인 해명 내지는 주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건에 대한 그 개인 계좌를 이용한 9건에 대한 것도 9건을 쭉 나열하지 않아서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몇몇 분 돌아가셨던 할머니들의 상주로서 받았던 것도 활용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지,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2014년 이후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것도 벌써 이제 드러나고 이러는 걸 보면 저는 윤미향 의원이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의 주장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워낙 많은 분량의 복잡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중간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속 시원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걸 밝혀질 거는 검찰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밖에 없었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은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돼버려서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논란 속에서 뭘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2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윤미향 의원은 또 한 가지만 해명을 했어요. 사리 사욕을 채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주장을 계속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네가 배신자다라고 얘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은 전혀 아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용수 할머니는 왜 윤미향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했는지, 민주당은 왜 끝까지 의원이 되도록 그냥 놔뒀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텐데요.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 또 1심 재판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민들 생각 속에서는 주요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좀 기자회견을 보면서 들었습니다.